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내려가고 싱숭생숭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괜찮아요. 뭐 그냥 그러다가 대충 떨어지다가 뭐 그냥 그까이 거 뭐 대충 올라가겠지 뭐 그죠? 네. 종목만 잘 건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동안 하지 말라는 것도 있죠. 조심할 것들만 잘 조심하시면 뭐 특별한 거 없이 네, 조정 잘 넘어갈 겁니다. 네. 추석 먼저 부를게요. 한사발님, 포비님, 풍림부자님, 짱대박님, 금성님, 인내와 꿈님, 자유경제관님, 딸딸이 부자빠님, 하늘지기님, 오토님, 해요님, 블랙스완님, 행복한 뜨은기님, 황금옥수수님, 레이나님, 날마다 좋아짐님, 황금연못 구구님 어서오세요. 게스트분들 계시고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 아우 많네요. 네. 형준님 1등, 제이엠님 2등, 최종근님 1등하고 뻥친 3등. 뻥치지 마! 네. 딸기조건님 어서오시고요. 네, 바네사님, 차주원님 어서오세요. YHL님, 송혜님, 하늘하나님 반갑습니다. 양봉사냥님, 양윤성님, 땅콩에이스님, 행복한 공간님 반갑습니다. ST권님, 빨봉가자님 어서오시고요. 무이비엔 H님, 그리고 써니쌤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봤어요. 네, 반갑습니다. 슈퍼버피님 반갑습니다. 튼튼님 반갑습니다. 네, 트니트니 우리 아들도 어릴 때 많이 했어요. 행복만땅님, 최재승님, 주원맘님, 좋은날님 어서 오시고요. 아침 설레음님 반갑습니다. 이부자님, 소비 말고 투자님, 부자 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JH 최님 반갑습니다. 좋은날님, 제이부 무중은 좋았다고. 무중은 항상 좋은 거니까 뭐. 네. 화수번처럼님 어서 오시고요. 하얀 우유님, 그리고 용용님, 황마소님, 산드레님, 예쁜 하늘님, 쑥쑥이님 어서 오시고요. 단비랑님도 반갑습니다. 연아리님, 그리고 영어가 이렇게 왜 길죠? 네. TNWLS.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잭슨 케빈님, 전설의 복부이님, 김균혜님, 어서오세요. 빨강 망토님, 안녕. 네, 어서오시고요. 네. 별콩님, HQ님, 류준영님, 덩크수님, 김은주님, 조이님, 반갑습니다. 웰컴님, 네. 브리스님, 힐링캠프님, 박정호님, 오영수님, 오늘 엄청 많네. 스누피님, 자형님, 피해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행운나무님, 임희진님, 김정훈님까지 반갑습니다. 네, 오키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인도부자님, 날마다 좋아짐님, 블랙스완님, 오토님, 하늘지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자, 오늘은 이제 시장 이야기 먼저 하기 전에 콤텍 시스템 먼저 네, 한번 긁어봅자. 콤텍 시스템 궁금하시죠? 콤텍 시스템이 5시 8분인가 내가 마감시장 딱 올리고 나서 아따 네 마감시장 올라갔다 네 그러면서 공시를 하나 때렸는데 어떤 공시냐 아주 개같은 공시를 하나 때렸죠. 유상증자를 칩니다. 유상증자 결정해요. 유상증자를 결정하는데 무려 금액이 얼마냐? 526억 8,800만원이에요. 526억이니까 530억 치고요. 지금 얘가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돼요. 네.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530억을 유증을 치겠다는 이야기야. 530억을 유증을 친다는 건 반이에요, 반. 네, 시총의 절반 정도를 유증을 치겠다. 자, 이것을 이제 정상적으로 봐야 하느냐. 이 정도 대규모 유상증자면 회사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 이 정도 대규모 유증, 이 정도 큰 돈이 왜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봤지.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운영 자금이 426억, 채무 상환 자금이 100억. 이 채무 상환 자금은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고 이 운영 자금 420억. 이 채무 상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부채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자본금이 워낙 많아서 뭐 특별한 문제될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이제는 네. 호재를 흑자로 계속 전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채무 상환 이제 뭐 빚을 갚겠다는 얘기니까 뭐 그래 빚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 100억 정도야 뭐. 근데 이 운영자금 420억을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지금 이 콤텍 시스템은 과거에도 유상증자를 계속 했었던 기업이에요.
유상증자 계속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볼게요. 편리한 기능에서 권리락을 표시하면 유상증자 언제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언저리에서 한번 했어요. 여기 있죠. 권리락, 여기 권리락 한번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권리락 한번 있습니다. 유상증자 두 번 했어요. 2017년도 말에 한 번, 2019년도에. 작년에는 유상증자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해먹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유상증자는 어떤 거였냐면 봅시다. 어떤 의미로 했는지. 자, 유상증자를 딱 보시면 2017년도에 한 유상증자는 뭘 하려고 했느냐? 시설 자금, 그 다음에 운영 자금입니다. 시설 자금. 이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알고 있죠. 뭐 신사업에 투자한다든지, 뭐 라인을 한다든지, 공장 세운다든지 등등입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 투자할 때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별로 안 돼요. 하지만 유상증자 자체가 악재이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유상증자는 뭘 했느냐? 얘는 여기서 운영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운영자금이죠. 다 운영자금이에요. 이 운영자금이 뭔데요? 보통 운영자금은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 막 적자가 나오거나 뭐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이 운영자금으로 저걸 하거든요. 유상증자를 때려요. 그러면 회사가 돈을 못 버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공과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이거 운영자금을 주주되는 게 삥을 뜯어가지고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갚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아시겠지만 기업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보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얘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뭘 할 그런 건 아니야. 유상증자 해가지고 뭐 월급을 줘야 된다거나 또는 뭐 어디 뭐 공과금을 못 내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채무가 부채가 지금 보면은 자본금보다 작아요. 부채가 자본금보다 작습니다. 자본금이 부채보다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재무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 보시면 빚내서 투자한다고 그러죠. 정말 자본금이 많고 부채가 작은 아주 작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체적으로 중견기업들, 아주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거의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본금하고 부채 비율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나 뭐 거의 뭐 차이가 많이 안 나거나 이런 기업들도 나쁘진 않아요. 나쁜 기업들은 뭐냐면 부채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감자를 한다든지 등등의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유보를 볼게요. 유보율이 180%예요. 그럼 현금이 있다는 이야기야. 유보율이 180%면 현금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채 비율보다 2배 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업이 그럼 2019년도에 유상증자를 한 내용은 뭐냐? 신사업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서도 새로 만들어야 될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자재라든지 등등등 이걸 운영자금을 한단 말이에요.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2019년도에 받았어. 220억을요. 근데 이번에 또 유상증자를 한대. 무려 420억입니다. 돈이 없을까? 봤더니 그 돈이 별로 없진 않아. 그리고 뭐 채무도 갚겠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채무도 같이 갚자. 재무 안정성까지 같이 땡기자 해가지고 530억을 좀 무리해서 땡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유상증자를 받을 때 이 420억, 이 유상 운영 자금이 얘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 유상증자에 쓰는 운영 자금은 어디에 쓸 것이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쭉 들어봤지? 쭉 들어보면 자, 얘가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타 법인 주식 취득설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습니다. 무엇을 사겠다는 얘기예요. 뭘 살지 몰라. 어느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 없거든요.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어요. 돈을 필요로 할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이 타 법인 주식을 취득하겠다. 지금 검토 중이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타 법인의 출자를 하는 상황이 만약에 이 타 법인 주식을 취득을 하는데 얘가 만약에 뭐 바이오가 됐든 아니면 뭐 신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첨단 산업이 됐든 뭐 AI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뭔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뭔가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그 법인을 취득하게 되면 이건 굉장한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풍문, 이 이야기가 나올 때 당시를 보시면 4월 7일 날, 4월 초에요.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조금 내려가긴 했어요. 내려가는데 뭐 많이 내려간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빠진 거죠. 어제, 그저께. 이 정도 빠진 거야.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제가 이때 이 공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공시가 나오는데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 사항은 없습니다라는 것은 거의 90% 이상 한다고 그랬지? 네. 이거는 거의 90% 이상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기가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있다가 다시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타 법인의 주식, 증권을 취득하겠다. 요거 자체는 일단 호재예요. 그러면 저 유상증자가 그대로 자금이, 이 운영 자금이 당장 지들이 월급 내거나 뭐 이런 돈 쓸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여기다 쓸 거 아니겠느냐? 응? 여기다 쓸 거 아니겠느냐? 이 생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게요. 지금 이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걸 또 우리 생각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변할 것이냐. 잘 보세요.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이제 이 기업의 신용이 9.98%, 신용 10%라고 칩시다. 신용 들어가 있는 사람이 10%예요. 자, 그런데 최근의 주가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폭이 어때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변동폭이 거의 없다는 것은 여기서 만약에 내일 유상증자 악재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털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다 죽습니다. 반대매매 다 들어가겠죠. 반대매매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신용을 썼어. 신용을 썼다는 것 자체는 뭐죠?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야. 그죠?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받습니까? 없어서 받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돈이 막 많아도 대출을 받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받아요. 아시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어. 전화가 오겠죠. 증거금이 부족합니다.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돈 더 넣으실래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나가 떨어진단 말이야. 아, 나 못하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용을 털어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러면 신용을 털기 위해서는 일단 주가 하락은 필수. 주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면 일단은 뭐 갖다 자기 걸 털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타 법인의 주식을 취득을 해야 돼. 돈이 필요해.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볼까, 검토를 어떻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신용을 털고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요것은 뭐죠? 유상증자. 일단 악재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를 폭락시키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돈도 들어오죠. 그 다음에 신용도 털겠죠. 밑에서 사줄 수가 있겠지. 자, 요거는 이제 가설이에요. 네, 가설을 이렇게 세워놓고, 자,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가 됐을 때 실제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부분들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이 콤텍 시스템이 하고 있는 유상증자는 지난번 과거에서 보셨던 것처럼 당장은 악재이지만 주가는 무조건 올라갔습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일단은 이번에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도 저 때와 다르지 않아요. 설비투자 운영자금이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운영자금을 유상증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자금도 뭔가 얘네들이 하고 있는 꼼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도 가까운 시점에 나타난 타법인 검토, 만약 이것도 뻥이라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웃긴 이야기겠지만 지금 회사가 뻥을 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이번 유상증자도 주가 하락 이후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란 말이에요. 이번에 엄청난 대규모 유증이에요. 이 대규모 유증은 엄청난 이벤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지금 어렵지 않은 상황, 흑자인 상황에서 대규모 유증을 때리겠다는 것은 뭔가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420억을 껌 사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닐 것 말이에요. 그죠? 껌 사 먹거나 어디 식당가에서
사원들이 회식을 안 해요? 회식시켜 주려고 420억 유상증자. 우리 사원들이 요즘에 회식을 안 해가지고 소고기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420억 유증 좀 해봅시다. 이거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대규모 이벤트를 얘네가 계획하는 게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내일 주담한테 전화를 해보거나 그러면 막 불이 나겠지. 니네 뭐 때문에 그러냐? 운영자금 뭐냐?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이제 이게 시간 외기 때문에 다 퇴근해서 없을 거예요. 근데 내일은 아마 그 전말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한 것인지 알게 되겠죠. 자,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한번 보시고요. 유상증자가 일단 시작이 되면 공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악재예요. 대규모 악재이기 때문에 대규모 유상증자이고 일단은 악재야. 뭔가 확실한 건 없잖아요. 이 유상증자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그래가지고 주가를 띵해오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면 일단 대규모 악재입니다. 악재. 오케이. 악재이기 때문에 내일 주가는 어떻게 된다? 빠져요. 내일 일단 주가는 하락할 겁니다. 아까 보니까 많이 샀는데 어떻게 해요? 많이 사면 안 돼. 많이 사면 안 돼요. 많이 사면 이 모든 비밀의 기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 아시죠? 기법이란 게 다 있거든요. 이거 물타기든 뭐든 간에 이런 방법들을 다 세우려면요. 비중 자체가 내가 처음에 초기 접근할 때는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여기다 몰빵을 쳤어.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올라가면 좋지만 내려가게 됐을 때는 굉장히 이거는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매매는요. 항상 초기 접근은 조금만 들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나가는 상황을 보고서 추가 매수나 전략을 세워가는 겁니다. 꼭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샀다. 어떻게 해야죠? 그거는 네, 방법이 없어요. 네, 많이 사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다시 올라올 때까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초기 접근을 조금밖에 못했다라는 거에 한해서 이제 전략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몰빵하면 답이 없어요. 몰빵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네. 몰빵을 하고 얘기한 적도 없잖아요. 그 몰빵을 하면 안 돼요. 몰빵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몰빵을 했으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그냥 개기고 있거나 이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좋은 시절 다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몰빵 자체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셨으면 그거 아실 텐데 왜 몰빵을 하셨어? 그거 몰빵은 안 돼요. 비중을 많이 실어도 안 되고 초기 접근이잖아요. 그동안 잘 나갔어. 그러니까 야 우리들 뭐 마음에 꽂혔어요. 확 100% 없어요. 주식에는. 네, 100%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대응이 될 만한 정도의 물량이 있어야지만이 뭔가 대응이 되는 거지. 몰빵 쳐놓으면 대응 자체가 안 돼요. 딱 봐봐요. 여기 난 너야 딱 올인했는데 얘가 난 너랑 뭐 결혼 안 할 거야. 너랑 같이 안 살 거야. 그럼 어떡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인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지분 취득이니까 뭐 그거는 모르죠. 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426억으로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가설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포지션 한번 보자 이거예요. 네. 오케이.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럼 내일 일단은 마이너스 10%는 생각해야 돼요. 기본. 무슨 하한가 갑니다. 뭐 이런 거는 네. 택도 없는 소리고요. 네. 이거 뭐 하한가 갑니다. 이런 거는 그냥 네,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거는 없으니까 그냥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10%는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유상증자를 가지고서 제가 이런 거는 원래 잘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게 계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유상증자를 잘 맞을 일은 별로 없거든요. 잘 맞은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공시가 나와서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공시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확정 발행가액이죠. 네. 유상증자를 얼마에 발행하겠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지션을 또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 해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애매하게 빠지는 게 네, 한 번 더 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애매하게 빠질 겁니다. 10% 정도 전후로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내일 하한가까지 갈 일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뭐 시장이 만약에 내일 다 하한가다. 뭐 시장이 내일 뭐 엄청 폭락을 해가지고 다 하한가다. 그럼 같이 하한가 가도 되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안 빠질 거고요. 한 10% 정도 선까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자, 일단은 유상증자로 이걸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계산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네,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설명하게 되면 계산을 못하시는 여러분들은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자, 유상증자로 주가가 하락하면 고려해야 할 사항. 자, 일단은 이거는 뭐 운영자금 쪽으로 해서 뭐 적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적자 기업이고 뭐 빚 갚아야 되는데 다 써야 되고 뭐 이게 감자하기 전에 유상증자 하는 거고 막 이렇게 되면은 답이 없어. 그런 유상증자는 뒤지는 유상증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흑자 상황인 기업이 뭔가 이상한 뭐 변수를 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얘네가 왜 유상증자를 했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유상증자 했지? 이런 의심이 들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요거 잘 보세요. 네.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고려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는 뭐냐면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유상증자의 확정 가액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상증자를 그래서 얼마에 줄 건데 얼마에 줄 건데요? 얼마에 줄 건데? 얼마에 줄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주가로 계산해 가지고 99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할인가액은요. 할인가액은 20%로 얘네들이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산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되어 있지. 발행가액의 계산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준 주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뭐였더라? 할인가 할인율 나누기 복잡하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할인율 그 다음에 다음 거는 뭐냐면 1 플러스 배당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배당률 곱하기 할인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발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990원이에요. 이게 이제 1차 발행가액인데 지금은 일단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시간이 지금 6월 말인가 7월 초인가 그래요. 6월 초인가? 하여튼 6월달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발행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990원이 나오려면 지금 현재 이제 1540원 정도 돼요. 네, 1540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요? 530억을 유증으로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530억이 유상증자가 필요해. 자, 여기서 뭐 100억은 채무 상환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한 430억 정도가 이제 유증으로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오케이. 그럼 이 430억이 필요로 한데 잘 생각해봐요. 채무 상환액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 운영자금 430억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겠죠. 가격으로 해가지고 변화가 생길 건데 발행가액이 변하는 조건은 딱 하나. 뭐죠? 기준 주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배당률과 할인율은 다 정해져 있어요. 할인율 20%, 배당률이 얼마지? 0.6인가? 0.62인가 막 그래요. 0.6이고요. 할인율은 0.2예요. 20%니까. 네. 이해되세요? 그럼 0.6과 0.2를 곱하면 어떻게 돼? 에이씨. 6 곱하기 0.2는 0.12지. 네. 소수점짜리는 뒤로 늘어나는구나. 네. 네. 아무튼 네. 0.1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1점 0.63은 누구예요? 아니야.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라고요? 1.12가 되는 거예요. 네. 밑에 거는. 네. 그러면 요것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네. 계산을 해봐. 내가 식은 잘 알아. 식은. 식은 잘 알아. 계산기 있어야 돼요. 그럼 1500 오늘 종가가 40원이니까 1540원 곱하기 1 빼기 0.2를 빼면 0.8이잖아요. 0.8은 어떻게 돼? 1232원. 1232원을 1.12로 나누는 거야. 1.12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1100원. 근데 이게 가격대가 지금
이 정도로 안 나올 거예요. 뭐 뒤에 소수점 자리 막 빼고 해가지고 네, 이 0.2가 0.25인가 보다. 0.25, 0.25. 얘가 할인율이 0.2. 아까 공시에서 어떻게 봤지? 계산이 1,100원 나면 안 돼요. 네, 산수 박사지. 원래는 계산 잘해요. 안 쉬면서. 여기 다 써 있어요. 사실은 여기 다 써 있어. 할인율이 25%네, 그죠? 할인율 25%예요. 여기 다 써 있어 원래. 네. 다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봐봐. 아이, 그냥 대충 봐요. 네. 그런 거 몰라. 0.25니까 다시 계산해야 돼요. 1,540원 곱하기 0.75가 되죠, 이번에는. 그러면 1,155원이고요. 얘는 0.6 곱하기 0.25는 1.5네요. 그러면 이게 1.15, 1.15.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가 큰 저걸 만듭니다. 아까 얼마였다고요? 1,540원 곱하기 0.75는 1,540원 곱하기 0.75는 1,155원 나누기 1.15는 자, 1,000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990원에 1,000원이 나게 대충 비슷한 겁니다. 뒤에 저거 네, 소수점 뺀 거니까 대충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어. 주가가 떨어져. 그래서 만약에 내일 한 10% 정도 빠졌다 이거 칩시다. 10%, 한 15% 빠졌다. 그래서 한 1,330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기준 주가를 다시 계산하시면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리지 마. 내가 지금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 1,350원까지 빠졌다. 내일 만약에 네, 1,350원까지 빠졌어요. 곱하기 0.75는 이제부터 쉽잖아요. 1,000원이죠. 1,000원 나누기 네, 1,000원 나누기 1.15는 어떻게 돼요? 880원이 됩니다. 880원이면 지금 현재 이게 990원을 했을 때 530억을 받는데 880억이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우, 어렵네. 이걸 계산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또 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몇 주니 이게? 20, 10만, 100만, 1000만, 5천만 주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300만 주예요. 그러면 880원 곱하기 53200000은 460억 밖에 안 되잖아요. 네, 거의 얼마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까 530억을 얘네가 유상증자로 필요한데 만약에 기준 주가가 어떻게 돼요? 1350원이 되면 50원으로 떨어지면 얼마로 가져갈 수 있죠? 468억 468억 원을 유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얼마가 차이 나요? 한 70억쯤? 60억. 그러면 마이너스 60억이죠? 그죠? 네. 60억, 62억? 네, 하여튼 뭐 60억 대충. 네, 그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430억, 100억은 어차피 빠지는 거고요. 100억은 어차피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430억을 유중으로 해야 되는데 360억밖에, 370억밖에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60억이 사실은 뭐 별거 아닌 돈일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지분을 획득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돈일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차이는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질 걸 생각해가지고 기준 가격을 어디로 정했느냐. 얘네가 그래서 첫 번째 시작 이 기준일을 어디로 잡았냐면 1차가 7월 6일입니다. 네, 1차가 7월 9일과 7월 6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산 기준 그 가격대 계산한 날짜가 있어요. 7월 달입니다. 7월 초예요. 7월 초. 그 다음에 2차 발행가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결정이 됩니다. 2차가 이제 7월 달이구나. 1차가 6월 달. 6월 1일 날 이제 1차 가격대를 정해요. 그 다음에 2차 가격대를 7월 6일 날 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둘 중에 나온 가격 중에 더 싼 가격이 발행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6월 달에 6월에
1차 가격이 만약에 뭐 880원이다. 그 다음에 7월에 2차 가격이 900원이다. 그러면 발행가액은 얼마? 880원으로 확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뭘 해야 될까요?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야. 돈이 필요해서라면 저 530억에서 당연히 조금 빠질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 했었던 종목 중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필룩스라는 기업도 있었어요. 그 기업은 발행가액, 이 처음에 그 유상증자 때 발표한 발행가액보다 최종 발행가액이 훨씬 더 높습니다. 2,300원짜리가 3,000원 정도의 발행가액으로 확정이 돼요. 주가가 뛰었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0억 받을 걸 600억 받을 수가 있어. 자, 여기에서 이제 맥점이 생깁니다. 지금 4월 말이죠. 5월 한 달 동안 얘네가 주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유증은 무조건 주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제대로 받으려면 이 금액이 필요로 하다라면, 정말 이 금액이 다 필요하다면 절대 주식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거가 다 맞춰줘. 봐봐요. 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지 안 취득할지 몰라. 근데 이게 한 달 정도 있다가 발표가 될 거래요. 그게 언제쯤? 뭐 5월 달쯤? 한 6월 전에 발표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신용은 내일 털리겠죠? 내일 모레. 양일간 털릴 거란 말이에요. 느낌이 이제 어떻게 와요? 어떻게 나올까? 주가 떨어뜨려 놓고 신용 빼내고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1,500원 정도에 매수했다 이거야. 1,500원에 매수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만약에 1,300원까지 떨어졌다. 300원까지 이제 떨어졌다. 네.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뭐 좀 양보해가지고 한 950원쯤 나온다. 네. 950원에 나온다. 이게 0.6입니다. 주당 0.6이에요. 그러면 내가 계산하기 쉽게 할게요. 여기서 10개를 갖고 있으면 950원짜리를 6개를 받습니다. 그죠? 1,500원짜리를 10개 갖고 있으면 950원짜리 6개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내가 살 수 있게 돼요. 오케이. 근데 1,300원까지 떨어졌어. 그럼 내가 물타기를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얘네는 지금 이 가격대로 친다라면은 지금 950원으로 맞추게 하려면, 또는 뭐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일단은 이 뭐 8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유증 받으려고 한 게 100억대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530억을 받아야 되는데 430억밖에 못 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제 생각에는 6월 초가 되기 전까지는 1,300원대 이상까지는 다시 주가를 올려놓아야 돼요. 발행가액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60억 정도까지는 변동성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1,300원까지는 발행가액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행가액을 이제 뭐 900원을 잡든 뭐 얼마를 잡든 뭐 950원 잡게 되면은 뭐 한 1,400원대까지 올라가겠죠.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겠느냐? 싸면 쌀수록 좋겠지. 추가적인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가시면 돼요. 기준 일자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네. 유증 실패는 할 수가 있는데 유증 실패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를 실패하는 사례는요, 얘네가 뭐 정말 뭐 이렇게 회사가 이제 정말 믿을 수 없어서 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참여를 안 한다는 그런 정도인데, 거의 사람들 대부분 다 하고요. 초과 청약이 거의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100% 유증이다. 지난번에도 유상증자한 게 결과가 한 101%가 102%가 초과 청약이 됐어요. 네, 초과 청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저거 할 것 같진 않아요. 유상증자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기준일 전에만 사시면 되는데, 기준일이 언제냐면 이게 7월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기준일이 언제냐 하면은 6월 4일이네요. 6월 4일. 6월 4일입니다. 네. 6월 전에만 사시면 되겠네요. 네. 6월 전에만 사시면 됩니다. 유상증자 실패하게 되면은 뭐 권리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그냥 그렇게 한데 뭐 그렇게까지 네, 이 기업이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기업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기업 자체가 망가질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썩을 기업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에 일단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보통은 다 유상증자를 거의 대부분 다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걸 놓고 본다면 자, 여기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하면 되겠어요? 뭘 하면 되겠을까? 추가 매수를 한번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단가를 어디까지 맞추시면 될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격대를 발행가액을 요 정도 뭐 950원까지 맞추겠다 치면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이거는 어려운 일인데 950원 곱하기 얼마를 곱하면 돼? 아까 1, 응? 0.175인가? 뭐 그렇게 되나? 네. 이렇게 생각해봐. 이게 네. 뭐요? 얼마가 되는 거야? 1,300원. 응? 나누기, 뭐, 응? 1,300원 쳐볼까? 1,300원 나누기 0, 응? 가만있어 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산을 해봐요. 1,300원 곱하기 0.75는 요 정도 되겠네. 1,300원. 네. 1,300원 정도. 1,300원 정도. 네. 까지 올라간다 치자. 네. 그 정도면 되겠죠? 네. 1,300원 정도. 네. 하면 되겠다. 그럼 1,300원까지 일단은 우리가 기준을 좀 맞춰 놓자 이거예요. 1,3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간다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평단가를 어느 정도까지 맞추면 될까? 1,300원까지 주가가 형성된다면 자, 저것만 딱 가지고 볼게요. 15,000원짜리가 10개면, 1,500원짜리 10개면 얼마예요? 15,000원. 이거 950원짜리가, 아까 1,300원 하면 950원이에요. 950원짜리가 6개면 5,700원 더하기 15,000원은 나누기 16. 그건 평단가가 1,300원 맞죠? 그죠? 그러면 나는 얼마에 하시면 되겠어요? 내 평단가가 1,500원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유상증자를 받고 나서 나는 수익을 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생각해봐요. 1,300원까지 이제 주가가 형성되었다. 유상증자를 950원에 받는다. 그럼 내가 평단가를 조금 낮춰가지고 밑에서 샀어. 그러면 평단가가 만약에 내가 1,400원 잡혔다 이거야. 1,400원 잡혔어요. 그러면은 아까 얼마였다고? 950원. 950원 곱하기 6은 5,700원. 14,000원 더하기 5,700원은 19,700원 나누기 16은 1,230원. 그럼 1,300원까지 주가가 형성된다면 1,230원에 나의 포지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뭐 유상증자가 실패하고 뭐 급락하고 막 이런 걸 지금 따질 게 아니야. 왜? 지금 이 기업은 유상증자를 실패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해되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유상증자를 실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기업은 유상증자를 실패할 이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실패한다는 가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얘네가 530억이 필요로 하는데 이 530억에서 100억 이상 까이는 형태의 그런 유상증자가 축소되는 그런 가격을 형성할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한 마이너스 한 60억 정도 까인다 생각했을 때 얘네가 최종 발행가액을 970원 정도 또는 950원 정도 잡아준다. 그러면 얼마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조금 까여서 470억 정도를 유상증자로 받는다는 얘기야. 현재 발행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대. 그때가 되는 가격이 1,300원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1,300원 정도로 해가지고 주가가 형성된다면 우리는 요거보다 평가가 밑에만 내려가 있으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그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고 또 뭐 기준 권리락 진행이 되고 막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내가 유상증자 주식을 받는 기간까지 시간이 좀 필요로 해요.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다 맞춥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미 나는 평단가 내려가 있다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슈팅을 한번 하죠.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슈팅을 해줍니다. 대신에 기간이 좀 오래 걸려.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올라가면 땡큐죠. 네, 바로 올라가면 땡큐예요.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갈 때 바로 털어버리면 돼. 네, 그러면은 뭐 이거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털어버리면 돼. 유상증자 굳이 안 봐도 돼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래서 기준일까지 다 지나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야. 그렇게 됐을 경우는 상황을 이제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아마 5월 안에 여러분들 한 달 안에 뭔가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포지션 분명히 나옵니다. 그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 폭락한 이후에요. 결정되기 전에는 대부분 뭐가 되냐면 저점 잡고 반등 나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뭐냐면 그 타 법인 취득에 대한 재공시가 나오기 전에 신용 물량을 털어서 밑에서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콤텍 시스템에 대한 이 유상증자는 일단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은 일단 빠질 거예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SDS를 인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고요. SDS가 콤텍 시스템을 인수한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뭐 한간에 의하면 뭐 SDS 쪽의 지분을 뭐 콤텍이 뭐 취득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뭘 살진 모르겠어요. 뭘 살지는 모르겠어. 여러 가지 썰들은 많아요. 썰들은 많은데 뭘 하긴 할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아니에요.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은요, 대부분이 어떤 기업이냐면 재무 구조가 안 좋아. 그래서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그런 운영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설비 투자라든지 또는 뭐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든지 뭐 타 법인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상증자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안 빠집니다. 물론 그날 당일은 빠져요. 유상증자가 이제 악재이기 때문에 당일은 빠져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유상증자의 저거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모든 유상증자가 다 호재는 아니에요. 물론 다 악재야. 다 악재. 삼자배정 빼고 다 악재입니다. 다 악재인데 아주 뒤지는 그런 유상증자는 하시면 안 되는데 이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망할 이유가 없어요. 회사가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유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권리락이 이제 6월 4일날 기준일로 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서 주가 상승을 통한 탈출이 된다라면 그냥 빠져나오셔도 되고요. 뭐 유상증자까지 굳이 받아가지고 변수를 챙겨볼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7월 달에 다시 2차 발행가격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까지 만약에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우리는 권리락까지 받고 그걸 땡겨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되면 이제 신주인수권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팔아먹든가 아니면 유상증자 청약을 받아서 하든가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처럼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인수하는 기업 뭐 기업 인수하기 위한 인수자금 때문에 유상증자하는 것들이거나 뭐 어떤 금융주들이 뭐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뭐 이제 대출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든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런 경우들은 다 호재로 작용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일단 내일 악재를 얻어맞고 오늘 악재를 얻어맞고 내일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에 일단 주목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주가가 일단 하락할 건데 이 하락하는 것 때문에 정신이 그냥 멘탈이 바사삭 해가지고 주식을 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가가 떨어져 봤자 제가 보기에는 1200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이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산은 그래요. 현재 제가 본 계산은 내일 한 10% 정도 빠지면 1400원대. 근데 내일 그 정도 빠지고 나면 유상증자라는 것은 보통
두 타작이 나오거든요. 내일 한 대 터지고 한 번 더 터져요. 그래서 제가 많이 빠진다 보면 한 1,300원. 그러면 계산이 딱 맞아 떨어져. 그래서 1,300원에서 1,200원 사이 정도가 돌리는 자리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요전 정도 시점에서 돌리는 포지션 확인하고 물타기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서 들어간 부분, 지금 이게 내 40분 동안 설명할 얘기가 아니라 40분 동안 설명했는데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보시면서 네,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거예요. 네, 딱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00원에서 1,200원 정도일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기회가 이제 나왔다 싶으면 그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가설로 세우는 부분들은 타 법인 취득에 대한 부분과 신용을 털기 위한 이 두 마리 토끼를 유상증자로 이놈이 잡은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을 지금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네, 평단가가 1,400원대로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유상증자를 뭐 다 털어봤을 때,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라면 다 털어봤을 때 수익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컴텍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내일 얻어맞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놔두세요. 대신에 몰빵을 맞았다, 몰빵을 가지고 있다,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 신용을 엄청 썼다, 이런 부분들은 구제가 안 돼요. 일단은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내일 뭐 10%가 빠지든 15%가 빠지든지 간에 일단은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거는 버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상황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15만원치 산. 그러면 나중에 15만원치 더 사버려. 네.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는 게,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유증을 받느니 다른 게 사는 게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놈이 뭔가 다른 걸 꾀한다 그러면은 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유상증자하고 나면 물리잖아. 물리면 기분이 더럽거든요. 기분이 더럽고 손실이 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물타기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일단 첫 번째로 권장을 해드리고요. 상황 보고 해야지. 네. 해놓고 나서 더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였지? 필룩스. 여기 유상증자거든요. 이게 유상증자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권리락을 여태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2,000원대에서 발행가격이 나왔던 게 3,000원대로 발행가격이 올라갔어. 오히려 그러면서 주가가 팡 튀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유상증자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6월 전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네, 유상증자 하면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요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두 차례, 세 차례 다 터지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고요. 회사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면 네. 뭐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전에 탈출할 수 있다라면 그냥 털고 나오시는 것도 신경 쓰지 않으면 좋다. 근데 그 컴텍 시스템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월봉이라든지 이런 모양새가 큰일을 할 놈인데 아직 뭔가가 아직 정비가 안 된 건지 준비가 안 된 건지 딱 그 위치거든요. 그래서 글쎄 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고 있습니다. 네. 유상증자를 지금 이렇게 두 차례를 해놓은 상태라서 지금 회사는 돈이 없진 않아요. 네.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들어갔던 건데 3차 유상증자가 이렇게 또 나와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1차가 시설, 설비 투자였어요. 2차가 운영, 신사업 진출이었고 이번은 뭐냐면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래서 한번 잘 지켜봐야 되는 내용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이제 장기 투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네, 본의 아니게 물려도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로 들어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물렸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치고 나가면 다 되는 겁니다. 뭐 아시잖아요. 하림 같은 경우도 여기 유상증자 나오고 나서 다 어차피 회복이, 이거 뭐 나중에 뒤지는 거라고 하더라도요, 다 자기들이 빠져나올 군역은 다 만들어 놓습니다. 유상증자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이제 회사가 그지 같아 그러면은 가망이 없어요. 진짜
막 적자 난 기업이고 막 그런 기업도 어차피 사지도 않겠지만 막 만년 적자에다가 막 유상증자 가지고서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답이 없어. 근데 지금 콤텍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위치가 아니야. 그래서 망할 염려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유상증자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건 다른 꼼수가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거나 말거나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락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따라오셔도 되고, 난 모르겠다, 귀찮아, 싫어. 그런 분들은 치우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소액으로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이게 딱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올리는 위치에서 매수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얻어 쳐맞는 부분들은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뭐 하한가 이런 거 안 나올 거고요. 한 10%대 내일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 생각하자. 네, 근데 요즘에 시장 보면은 마이너스 10% 그냥 애교 아니야? 그 정도. 마이너스 10%뭐 뭐 그냥 유중 아니어도 막 얻어맞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 나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요. 원래 이제 방송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네. 유상증자 때문에 밤에 잠 못 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숨겨왔던 비기를 꺼내온 거예요. 원래 유상증자 계산이나 인수합병에 대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말씀을 잘 안 드리거든요.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 꼭 수익을 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이런 숨겨진 기법, 뭐든지 다 약점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제 다 지들이 원하는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노리시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욕탕에 갔거든. 목욕탕에 갔어. 목욕탕에 갔는데 뒤에 이제 막 문신, 네, 용문신이 있고 막 그런 근육돼지가 있었어. 근육돼지가. 근데 자꾸 아니 하고 넓은 샤워장이 있는데 내가 샤워하는데 뒤에 꼭 있으면서 그냥 우후우후 막 그러면서 부딪히고 막 그러는 거야. 근육돼지가. 뭐라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육돼지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지. 그래서 내가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눈이 딱 마주쳤어. 근육돼지하고. 무섭죠? 무섭지? 근데 여러분들 근육돼지의 가장 큰 약점은 뭔지 아십니까? 근육돼지의 가장 큰 문신 근육돼지의 가장 큰 약점. 물론 100%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작아. 잘 안 보여. 그래갖고 내가 딱 돌아보면서 이때는 이 피지컬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딱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나서 이게 내밀었지. 뭔데? 이놈이 나를 한번 훑어보고는 안 되니까 저쪽 구석으로 가더라고. 네. 그럼 구석으로 가는 거야. 이게 목욕탕 안에서는 남자들은 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시죠? 작은 차이지만 약점만 파고들면 돼. 딱 이렇게 그럼 다 끝나. 다 평정이야. 다 고개 숙이는 거지. 괜찮으시면 저거 한번 가져도 되고. 네. 그럼 목욕탕에서만 그러면 내가 옷 입으면 이제 빨리 집에 가야지. 네. 근데 흐물거리진 않아. 네. 난 동양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여튼 근육돼지를 만날 때는 피지컬에 쫄지 말라 이거야. 아시겠죠? 딱. 네. 자신 없으면 자기가 멀리 딴 데 가고. 네. 제 본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유중 같은 어떤 악재를 만나도 다 약점만 파고들면 돼요. 악재? 나왔어? 계속 파고들어요. 그러면 돼. 네. 다 그것을 공략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비기잖아, 비기. 그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겠죠? 옷 다 입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지. 네. 준비하고 해야지.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내일 맞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때리는데 뭐 어쩔 거야. 일단 맞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또 다행인 것은 뭐냐면 시장이 조금 하락이다 이거지. 네. 시장이 조금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 조금 빠지는 거는 그래도 조금 더 희석되잖아요. 원래 뭐 한 5% 빠질 거 10%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시장이 개떡 같아.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이 개떡 같은 시장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시장이 지금 그러면 계속 조정을 받을까 말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겠지. 응?
고민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일단 매도를 좀 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어제, 그저께, 뭐 최근에 뭐 매수 안 하면 더 좋고요. 네, 매수하지 않고 매도를 좀 많이 쳤어요. 진짜 매도 많이 했어요. 이번에 한 2, 3일간 한 10개가 넘는, 10개가 뭐야? 한, 포트폴리오 한 3분의 1 정도 갖다 팔은 것 같아. 그래서 현금을 좀 두둑히 많이 갖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건데, 제가 매도한 종목들은요, 이격이 많이 벌어진 주식들입니다. 일단 더 내려갈 것 같은 거. 근데 팔았는데 안 내려온 것도 있어요. 두산 이런 거. 아, 싸가지 없는 자식도 있어요. 그냥 더 올라가는 애들 막. 이게 뒷목 잡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네, 일단 먹고 팔았잖아. 이런 거 다 먹고 팔아서, 일단은 약간의 그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는 것들은 다 팔았어요. 네. 그게 봤더니 4%밖에 안 올라갔는데, 뭐. 네.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는 건 다 팔았어요. 그래서 뭐 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짜리도 있고 뭐 20%짜리도 있고 막 그랬지만 싹 많이 올라갔을 때, 그래서 뭐 보시면 뭐 현대바이오도 다 매도했어요. 현대바이오도 다 매도했어요. 이것도 다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대덕 팔았지. 대덕 판 거 다 보여드릴게요. 네, 대덕 다 팔아서 판 거를 딱 보세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대덕 SAMT 뭐 다 팔았어요. 네, 내려가고 있어요. 만약에 내일도 빠지면 큰일 나겠지. 화신도 다 갖다 팔았죠. 네, 화신도 다 갖다 팔았고, 우원개발도 팔았어요. 네, 우원개발. 네, 요것도 팔았어요. 다 들어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산은 팔았는데, 네, 엿먹었고요. 두산, 나 두산, 씨. 네. 요거 하나, 네, 요거는 팔았는데 엿먹었고요. 그 다음에 정산해강 팔았지. 네, 정산해강도 팔하고 다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는 물론 수익 중이에요. 들어와도 수익 중이긴 한데 그 수익 깎아먹는 거 좀 아까워요. 어차피 조정이 눈에 보이니까. 네, 인트론 바이오 팔았어요. 네, 이것도 팔았고, 제로투세븐 팔았습니다. 요거는 뭐 수익률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팔았죠. 어차피 이것도 팔은 것보다 더 밑에 내려왔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네, 삼성 엔지니어링 팔았고요. 네. 팔았는데 오늘 아침에 신나게 내려오더니 또 다시 기어 올라갔대. 뭐 어떻게 될지는 내일 봐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다 팔았어요. 다 팔았다는 거에 일단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받을 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지. 네. 오, 주호마님 고맙습니다. 네, 슈퍼챗님 고마워요. 뭔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게 도박하고 똑같은 건데, 내가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따가지고 500만원이 됐어. 근데 이게 다시 200만원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100만원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원을 잃었다는 박탈감 때문에 내가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네, 멘탈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뭐 10%든 20%든 일단 시장이 그냥 평범했거나 아니면 상승하고 있으면 절대 안 팔았겠지. 나 안 팔았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도 내려갔잖아요. 오늘도 내려갈 거라고 했지. 근데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는 감소를 좀 시켜주는 게 좋겠죠. 뭐 5%든 10%가 됐든 이럴 거 마이너스 나올 거 그냥 기다렸다가 밑에 또 사면 되잖아. 정말 좋으면. JH초이님 네, 슈퍼채팅 정말 좋으면. 12,000원 감사합니다. 오, JH초이님, 네, 12,000원 고맙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뭐 금액을 똑같이 맞추시는 거야? 고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쌀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어. 여보, 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래, 네, 오늘 쌀 사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쌀 값에 보탤게요. 주가가 이격을 가지고 있으면 팔으라는 이야기야. 조정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조정이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당연히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왜? 계속 올라갈 수 없거든요.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 들어왔다가 다시 재정비하고 또 가야 되겠죠. 이게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필요하거든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이거 미친놈 되는 거예요. 네,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 저런 거는 하면 안 돼. 언젠가는 부러지게 돼 있는데 부러질 때 더 많이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훅 올라갔다 그러면 조정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포지션들을 우리가 장이 좋을 땐 괜찮아요. 장이 좋을 땐 그냥 막 가요. 막 갈 수밖에 없어. 네.
장이 좋을 땐 그냥 막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올라간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달려들거든요. 근데 반대로 장이 내려가면, 장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하락하면 수익 난 거부터 판다고.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마이너스는 냅둔다고요. 수익 난 거부터 팔아요. 이건 뭐냐면 차익 실현. 왜? 내가 가진 돈 뺏길까봐. 그럼 여기에 말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벌어진 것부터 일단 때리고 들어가는 거지. 또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뭐 삼성전자부터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왜 빠지는 거예요? 대형주의 그 공매도 포지션이 들어오는 거 하고 또 차익 물량들, 이거는 뭐 정말 입이 아프게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이것은 뭐 리스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만 세우시면 돼요. 네, 데이트를 딱 나가는데 왠지 이 여자가 지금 뭔가 분위기가 싸늘해. 올 것이 왔구나. 그냥 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서 막 그냥 너 오늘 왜 이래 뭐 그냥 이 기분 좋은 날 왜 이래 그게 아니라 딱 느낌이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네, 올 것이 왔구나 해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뭐 그냥 짧게 데이트를 끝내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것을 초과할 수 있는 뭔가 네, 더 엄청난 걸 해준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분위기를 보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럼 거기에 맞는 대응은 뭐겠어요? 이격이 벌어진 것부터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수익 다 챙기세요. 현금 갖고 기다리세요. 팔고 내일 다시 사? 이거 안 되지. 왜냐? 조정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일 올라간다?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어 아침에? 아이구야 올라간다고 그냥. 근데 제가 장중 시간에 분명 말씀드렸어.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네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이런 것들 가시면 안 돼요. 네? 두산만 안 팔았어요? 잘하셨네요. 수익이 더 많이 나셨네요. 아이고 배야. 네, 이건가? 두산만 안 파셨던. 네, 좋으시겠다. 네, 어쨌든 다행이네요. 다른 건 다 떨어지고 두산만 올랐는데. 네, 어쩌면 딱 그것만 잘 갖고 계셨네. 네, 봐봐요. 네, 뭔지 아시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또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조정이 끝나고 내일부터 올라갈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장담하지 이걸? 장담 못 한다고. 더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지요. 네. 현금 들고 있으면 돼요? 네. 현금 들고 있으면 돼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주식을 사고 싶다. 기다리세요. 내가 싼 가격에. 만약에 지금 10,000원짜리 주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9,000원이야. 내가 9,000원 사고 싶어. 그 9,000원 놓고 기다리세요. 지금 9,500원이야. 이걸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지. 왜냐 주가 떨어지면 어차피 내려올 거잖아요. 난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난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야. 가격 올 때까지. 이해되세요? 요거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시장이 크게 하락해가지고 부러지는 형태의 모습은 아직 아니라고 그랬죠. 작살나는 그런 시장의 조정이 아닙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죠.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밑바닥에 있는 것들 지금 내 위치에서 그냥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두세요. 지금 뭐만 하면 돼요? 수익 난 것만 챙기시면 돼요. 수익 난 것만. 수익 난 것만. 왜냐면 이거는 조정이 지금 깊어 보이고 커 보이지만 밑으로 깨고 들어가는 조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거 다 조정받고 이 조정이 크게 나오려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완전 박살 날 거거든요. 이렇게 될 일은 지금은 없어요. 이렇게 될 일이 없어. 왜? 시장 상황이 좋거든. 상황이 좋아요. 그럼 언제고 다시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뭐 공매도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신고가 계속 나오니까 야 이거 너무 뜬 거 아니냐? 조금 팔자. 차익 실현하자. 이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많이 벌어서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 올라온 거 팔아가지고 뭘 사겠다는 얘기죠. 안 올라간 거 사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철강주가 올라가고 건설주가 올라가고 빠지려면 다 같이 빠져서 완전 뒤져버려야 돼요. 그것이 시장이 부러지는 조정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철강, 뭐 건설, 뭐 해운, 뭐 다 안 빠지잖아요. 가는 것들은 또 가는 거예요. 좀 덜 올랐겠지. 덜 올랐겠지. 그러면 많이 올라가서 타겟팅 되는 거, 얘네들 팔아가지고 뭐 중소형주가 됐든 아니면 다른 거가 됐든 이런 것들 글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 거겠죠. 차익 실현도 하고 공매도에서 벗어나고 올라가는 거 또 사고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요? 대형주만 쳐맞으니까 주가는 떨어지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 다 제거해 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시총 상위권 종목들 제가 찍어드린 거 다 빼고 보면은 그렇게 많이 얻어맞지도 않았어.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맞지도 않았어요. 뭘 맞았어? 아까 서원인테? 뭐 맞은 거 뭐 있어요? 없지. 뭐 떨어진 거 뭐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도하 엔진? 도하 엔지니어링? 뭐 빠진 거 뭐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저께 매도 의견 드렸는데, 네. 이런 거 차익 실현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이격이 벌어졌잖아. 그럼 들어올 수 있어요. 아깝지. 20% 넘게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또 뭐? 써니 뭐 많이 안 빠져요. 누구만 빠지는 거야? 현대차 이런 것들이 빠지는데 현대차가 빠지긴 빠지는데 1.8% 막 빠져요. 이거 뭐 얼마 아니잖아. 삼성전자 빠지는데 뭐 0. 몇 프로 빠져요. 얼마 안 빠지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덩어리 자체가 겁나게 크단 말이에요. 얘네가 0.4% 빠지고 0.5% 빠졌다면요. 중소형주 1,000억, 2,000원짜리는요. 막 그냥 하락세로 친다면 막 10%, 20% 빠진 거나 마찬가지야.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격이 벌어진 애들은 시총 상위권 종목이 또 가장 심해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 종목은 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중에서 많이 적어한 애들만 얻어맞는 거야. 고형 같은 거 봐봐요. 어제 많이 얻어맞는 거 같이 했는데 다시 오늘 올라갔어요. 오늘 같은 거 올라갔어. 얘는 뭐라고요? 공매도 타겟이 되고 있지만 올라간 게 있어야지 팔아먹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휠라홀딩스도 그렇잖아요. 뭐 내려갈 게 있어야지. 할 게 있어야지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내두면 돼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쭉 올라간 것들은 다 파는 거지. 현대모비스 당연히 팔아야지. 당연히 이거 팔라고 말씀 많이 들었을 건데. 네, 말해드렸잖아요. 이거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거 다 팔았잖아요. 자동차 이거 다 팔았어요. 이거 뭐 어차피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모양새와 아까 전에 봤을 뭐 이런 모양새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 봐봐요. 조정이 나올 때도 이때도 봐봐. 우리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얼마나 힘든 조정이었습니까? 근데 뭐 없어. 얘는 빠진 게 없잖아요. 왜 안 빠졌을까나? 왜 안 빠졌을까? 코이보도 안 빠졌지. 빠질 게 뭐 있어요? 그냥 종목들은 그렇게 봐. 아, 내가 가진 종목이 지금 이 대상이 되고 있느냐? 물론 위치는 되게 안 좋아 보이지. 시장도 안 좋으니까. 네. 내일 흐트러지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굳이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남해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시총 좀 되지만 4천억대 빠진 게 없잖아. 빠질 이유도 없고. 지금은 많이 올라간 애들이 얻어맞는 거예요. 많이 올라간 애들, 신풍제약 이런 것들 다 얻어맞. 신풍제약 이런 큰일 나는 이런 거 하지면 안 돼. 이런 건 아직도 신풍제약 그냥 신봉자들 많으신가요? 신풍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신풍이 딱 그거네. 근심을 덜어놓고 그러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새로운 바람은 안 분다. 네, 이런 거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이격 벌었으니 이런 것들은 좀 챙겨봐도 괜찮겠죠? 이런 것들은 네, 들어오려면 10% 넘게 빠질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챙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진 것들은 단계 좀 올라서 이격이 벌어졌다. 그럼 챙기는 거고요. 이거 다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대신에 얘들이 여기까지 들어온다. 여기까지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요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어. 근데 놓치는 것만 아까워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한번 이제 추세가 타고 들어가는 것들은 매수 기회 줬을 때 그때 사면 돼. 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돈이 있잖아. 여러분에게 돈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 왜? 조정이 나올 테면 나오라 이거야. 싸면 내가 사주겠다 이거야.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손해보고 판 거 아니잖아. 다 플러스 내고 팔았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50%짜리 있지, 뭐 20%짜리, 30%짜리 있지, 다 수익 내고 판 거 아닙니까? 돈 챙겼잖아. 돈 가지고 기다리세요. 오, 싸게 샀으니까 얼마나 좋아. 꼭 그 종목 아니어도 돼. 아유, 그 종목, 아유, 그냥 뭐 더 가는데 어떻게, 냅둬. 그거 말고 다른 거 많은데, 뭐. 바닥에 있는 거 많잖아요. 이제부터 새로 또 사시면 되지. 또 그 종목이 운 좋게 들어와가지고 딱 이런 자리 만들어준다 그러면, 오, 고맙습니다. 더 싸게 사면 되고. 네. 맨날 예수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예수금이 넘치시죠. 그걸로 다른 거 막 사지 마. 돈이 있으면 막 사고 싶어 하시는데, 돈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세요. 기회는 옵니다. 기회는 온다고요. 근데 기회가 아닌 상태에서 자꾸 사. 이게 이 정도 떨어져. 야, 사야지. 또 떨어지면 어떡할래요?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요. 돈 가지고 있으면 자꾸 살려고 하는데 그때 손을 묶어버리든가 아니면 계좌 HTS 그래서 조정 나올 때는 HTS 꺼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보지 말라고. 자꾸 사고 싶어요. 네. 자꾸 사고 싶어 해. 돈 많이 갖고 계세요. 조정 나올 때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솔직히 오늘 우리 계좌는 마이너스 안 났다고 나는 자부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마이너스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절반 섞여 있긴 한데 오늘 계좌 상황만 봐서는 마이너스 아닙니다. 마이너스 나와봤자 뭐 0.1, 뭐 1, 2, 뭐 그 정도. 아주 뭐 보합?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저도 예수금 조금 있어요. 지금 돈 안 사고 있거든요. 안 사고 있고 판 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아직 뭐 지금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조정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늦게 살 수도 있어요. 월급 종목 같은 경우도 더 늦게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살 자리가 아니면 굳이 살 필요가 없거든요. 현금 갖고 있으면 무서울 거 없어요. 물론 지금도 사야 될 주식들이 있을 거야. 근데 막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주식 그런 거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거 먹으면 엿먹어야 돼요. 네. 오늘 시장은 어제와 거의 비슷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지 같았는데 계좌는 괜찮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 내려간 것들은 다 팔았잖아. 수익 깎아먹은 거 다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갖고 있는 것들은 버티거나 올라가거나 계좌가 플러스 날 수 있죠. 조정이랑 관계없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시면 조정하고 계좌 수익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뭘 구성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떨어지고 있는 걸 계속 들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네. 떨어지고 있는 걸 계속 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매도를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굳이 여기에서 들고 계셔야 될 이유는 없을 텐데 계속 들고 계시면서 어떡하죠? 아직 안 파는데 어떡하죠? 어떡할까요? 답 없어. 이제 뭐 답이 없잖아요. 지난번에 기술적 반등에서도 팔으라는 얘기까지도 해요. 올라갈 때 팔으십시오. 시황 뒤져보시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안 팔고 그냥 뭐 지금 어떡합니까? 탑 없지 뭐 어떻게. 네. 탑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제 우리가 그렇게 막 역대급으로 팔아치우지 않았으면은요 오늘 계좌가 플러스 안 났어. 오늘 계좌가 보합도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어제 팔아치운 종목들이 조금 내려간 포인트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네 수익을 챙겨놓고 돈으로 딱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하니까 변동성은 적어요. 근데 올라갈 확률도 많지 않지. 근데 시장 내려갈 때 뭐 올라가는 거 그렇게 크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냥 지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켜가지고. 네. 계좌 보합이면 돼요. 시장 대비해서 오늘 계좌 보합이면 돼요. 시장이 지금 보면은 네 코스닥 같은 경우 0.7인데 마이너스 코스피 어제에 이어서 더 빠졌는데요. 뭐 이 정도면 네 올라가면 더 좋고 보합이어도 괜찮아요. 포트를 그렇게 구성하세요. 만약에 내일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내일도 빠지면 어떡하죠? 내일도 빠지면 골치 아프겠죠. 미국장이 지금 선물은 좀 올라오네요. 미국 선물은. 근데 요즘에 뭐 선물하고 연동이 잘 안 되니까. 네. 수급이 중요합니다. 네, 수급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미국장이 좀 올라가면서 내일 또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개파락 시작했다. 내일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일 갭으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요거는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네. 뭐 무조건이란 건 없겠지만은 갭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요때는 아, 요 새끼들이 미쳤구나. 끝났구나. 이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닐 거고요. 일단은 이번 주 내내 약세를 보일 확률은 굉장히 높겠죠.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가도 굉장히 약하겠죠. 그리고 지금 얘네가 대대로 나오게 되면 시장의 약한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시총 상위가 있겠죠. 또 악의 축은 누가 할까요? 연기금과 외국인이 하겠죠. 공매도도 같이 들어오겠죠. 다 해드렸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실감만 하시면 돼요. 그동안 다 해드렸던 이야기예요. 제가 당장 이게 지금 오늘 이번이 4월 말이잖아. 당장 5개월에 걸쳐서 해드린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던 거예요. 네. 이쯤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 그런 건가? 사실 여기서 이미 다 느낌이 오지 않았어요? 3월달, 지난 3월달 이 조정 나올 때도 대충 느낌이 다들 오셨을 텐데 그때도 잘 체크를 못 하셨어. 왜 그랬을까요? 뉴스가 너무 좋았어. 그냥 막 간대잖아요. 그냥 막 간대잖아. 그리고 막 저 밑에 떨어졌을 때 막 이렇게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 막 지수가 막 이렇게 3200 또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 나도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근데 그런 상황들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걔네들 올라간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지. 없잖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시장을 보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놈이 주인공인가, 어떤 놈이 이제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 클라이막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클라이막스. 꽝꽝! 그러면서 딱 다음 이 시간에 하는 그 클라이막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이 시간에 빠밤! 그리고 딱 틀어보면 다음 이 시간에 딱 보면 어떻게 돼. 궁금증 막 가지고 있지만 다음 이 시간에는 보면 별거 없지 뭐. 아니, 너는 옆집 아가씨인가요? 뭐,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딱 끝났는데 TV 보고 알았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시장도요, 여러분들 어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조심해야 될 것과 그냥 해야 될 것들. 지금 근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제가 지금 작년 7월부터 했죠. 유료 방송을. 작년 7월부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이 물론 좋았어요. 장이 물론 좋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상황도 굉장히 괜찮고 했는데 작년 7월부터 하셨는데도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니하오, 헌하오. 네. 꾸어져 뭐야? 양봉 강태구님은 중국말 이렇게 쓰셔도 쓰셨어? 네. 뭐 수익도 많이 났겠죠. 뭐 계좌가 뭐 2배 더블 쳤다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게 한데 뭐 운도 좋았겠지만 제가 작년 요때 요 조정 때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거, 또 상승장에서 이 상승의 혜택을 전부 다 받아 먹었던 거, 이번에 중소형 주장에서도 혜택을 받아 먹을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간단해요. 수급만 본 거야, 우리는. 네. 수급만 봤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일단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나아지고 있으니까, 어제보다 나을 테니까, 지난해보다 나을 거니까, 적어도 2020년보다 2021년은 경제 상황이 더 나을 테니까, 이거는 바탕에 깔아놓고,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할 건데, 그것만 보면은 그냥 포트폴리오가 맞춰지잖아요. 조정이 들어올 것 같아. 얘네들이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팔면 되지. 팔면 돼. 그럼 놀면서 하면 돼요. 이 뭐 사람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각자의 특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자기만의 전략이라든지 뭐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죠. 뭐 편안하게 놀면서 하는 거고 어차피 내가 주식이 주업이 아니야 우리는. 네.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 방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네. 주식이 주업이 아니에요. 주업은 따로 있어.
그리고 주식은 뭐예요? 나의 서브잡이죠. 나의 서브잡이야. 사실 주식을 주업으로 해가지고 내가 파고들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1년 동안 7배 수익 나시는 동안 7배 늙으신 거 아니야, 혹시? 네. 저는 그런 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그래도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주식 이렇게 편하게 해도 돼? 전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일단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얘네는 서브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낸 수업료보다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주식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커질 거니까요. 굳이 샀다 팔았다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큰 어떤 포지션이 있을 때마다 정리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만의 어떤 기법이나 자기만의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것도 있는 분들은 하셔도 돼. 나는 전업이 딱 맞아. 그러면 하셔야지. 네. 나는 주식 전업 너무 잘 맞아. 사고 팔고 이런 거 열심히 해서 수익 많이 내고 있어.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괜히 그냥 나 이제는 밖에 나가서 다른 일 하고 주식은 편안하게 해야지 못 참습니다. 못 참습니다.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성향에 맞춰서 그냥 빨리 수익 내야지, 나 지금 손실 나고 있으니까 빨리 복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저하고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실망하고 나가시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하고 또 일단 맞지는 않으세요. 네. 원래 항상 멋졌어요, 아시면서. 네. 그런 분들 저하고 맞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뭐 아이들 케어도 좀 하고, 아니면은 뭐 직장일 일도 하고, 뭐 내일 내 맘대로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포트 그냥 방치하는 거 냅둬버려.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쳐다본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그냥 심심할 때마다 방송 들어보고, 네, 뭐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중장기 투자를 선호합니다. 네,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고요. 여러분들, 네, 뭐, 한 1, 2, 3개월 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겠죠? 네, 수익이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지금 1년도 안 됐잖아, 사실, 솔직하게. 막 해봤자, 뭐, 1년, 뭐, 작년 7, 8월인데, 뭐, 어려운 구간도 있었지만은, 몇 년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지금 한 9개월 됐어요? 유료 방송 한 지? 네. 네, 햇병아리네. 네, 나는 27살밖에 안 됐으니까, 하긴 그럴 수도 있어. 9개월밖에 안 됐잖아, 이거. 아니, 내 14년 경력 다 어디 갔어? 14년이 아니잖아. 그럼 벌써 16년 아니야, 지금? 있지, 21년이잖아. 그러면 내가 4년, 5, 6, 7, 8, 9, 10. 17년째 들어갔는데, 이제? 만 14년 됐잖아. 만 16년 됐고, 이제 17년째 들어가네? 4월에 시작해. 그때도 4월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맞네. 그럼 만 17, 그 경력 다 어디 갔지? 이제, 나 9개월 햇병아리가 됐는데 말이에요. 네. 9개월 햇병아리란 말이야. 9개월 햇병아리인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면 된다는 걸 이 9개월 동안 네, 다 보여드렸어. 다 보여드렸어, 이제. 네, 조정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비껴나가지고 이제 혜택을 누릴 것인지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되게 재미없는 장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들어가는 수익일 수도 있겠지만, 잘 나오는 것도 있겠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흐름을 잘 못하면 지금 같은 장에서 수익 절대 못 봅니다. 네. 절대 수익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어쨌든 그래도 시장이 부러지진 않을 테니까 아직은요. 네. 큰 조정이 오진 않습니다. 근데 뭐 큰 조정이 오게 되면 제가 이제 뭐 대피령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다 빼버리고 뭐 다른 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인버스를 산다든지 이렇게 나오겠지만, 지금 인버스 사지도 않아요. 인버스 같은 거 살 필요도 없고, 네. 그 다음에 뭐 상황을 또 다르게 보는 관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고 천천히 가세요. 뭐 종목별로 봤을 때는 뭐 하나 두 개씩 손실이 나고 있다거나 더럽게 안 간다거나, 뭐 지금 보니까 뭐 한 7개월 정도 안 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계속 뭐 그 자리 막 손실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손실도 아니고 뭐 수익도 아니고 뭐 그런 뭣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횡보만 하는 그런 거지 같은 놈도 있어요. 그런 거지 같은 놈도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단 그런 거지 같은 놈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놈들이 수익 내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대남입니다. 부자 남편님. 매대남. 매를 대신 맞는 남자. 아, 나 그때 진짜. 그 매대남 그거 진짜 너무했던 거야. 내가 분명히, 근데 그 취지는 너무 저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취지는 정말 좋았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사지 말라는 주식을 내가 이 주식 사면 손실 나는 거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현대 위아 같은 거 산 거야. 네. 이런 걸 위해서 사가지고요. 그때 HLB도 그랬잖아. 여기서 사가지고 우리 여기서 팔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 지금 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그런데 이걸 추천주라고 믿고서 이걸 사가지고 손실이 났으니까 네 어떻게 할 거냐? 야,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냔 말이야. 내가 그거를 얼마나 심사숙고해가지고 랜덤으로다가 사다리 뽑기도 하고 막 그 사다리 띠리리리리 이런 것도 하고 말이야. 해가지고 내가 심사숙고해서 내 계좌에 내 돈을 넣고서 손실 나가면서 그걸 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기 폐지를 만들어. 에이, 그 조기 폐지됐어요. 네.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뭐 피해자가 나왔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죠?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참 그런 별일 다 있어요. 네, 별일 다 있습니다. 비트코인에다가 자살한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그거 상투 아니야? 자살하면 상투 아니야? 자살하면 끝난 거 아닌가? 자살하면은 바닥 아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요, 네. 20대가 주식하지. 그리고 젊을 때는 사실 좀 손실 나도 괜찮잖아요. 그죠? 뭐 젊음이 무기인데. 근데 요즘에 젊은 애들 보면은 너무 좀 그런 거 있긴 있어. 약해. 나도 20대지만 네, 저는 안 약하잖아요. 난 강하거든. 쭉 아시죠? 뭔데? 나 20대. 뭔데? 요즘 애들은 자꾸 이렇게 쭈그러드는 것 같아. 이거 한번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죠? 네, 목욕탕에서 만나자고 해야 되겠는데. 뭔데? 이거 한번 해야지. 딱 이렇게. 네. 자신 있게. 요즘에 유튜브에 광고 그런 거 엄청 나오던데 한 알만 먹어도 엄청 단단해요. 막 미친놈들 그런 광고를 왜 하는 거야? 나 진짜 20대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단한 네 폭발한단 말이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3개월 동안 계좌 수익 올리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괜찮아요. 돈 쓰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주식시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열려 있는 시장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이용하셔도 돼요. 대신에 욕심내지 마시고, 아시죠? 욕심내지 마시고, 뭐 사실 저는 3개월에 10% 올렸다, 계좌 수익 10% 올렸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월가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월가 가시면 뭐 있어요? 월가 가시면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 30% 수익률 안 나와요. 물론 자금이 크겠지만 30% 수익률 안 나온다고. 그래도 그냥 박수 받잖아. 네, 이 정도면 나 월가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를 못해서 못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종목들이요, 막 이렇게 좋을 땐 그 뭔가 조금씩 이제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좀 보시고. 요즘엔 목욕탕 못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못 가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좀 살판 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자꾸 전화 와요. 네, 한번 평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로나 끝나면 곧가지 그러고 있습니다. 복분자 먹고 있어요. 네, 변기통 다 뚫어버리려고.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그만해야 되겠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오늘은요, 콤텍 시스템에 대한 유상증자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녹화 방송 들으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내일 두들겨 맞긴 할 텐데 내일 맞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나중에 뭐 상황 보고 대응해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장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 중심에는 수급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잘 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몰빵 치지 마. 신용 쓰지 마요. 네, 몰빵 치고 신용 쓰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순간 힘들어져요. 아무리 좋은 주식, 뭐 삼성전자라고 해서 믿고 몰빵 치고 신용 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겠지. 현대차라고 믿고 몰빵 치고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하물며 삼성전자보다 작고 현대차보다 작은 기업한테 몰빵 치고 신용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잘 가고 있던 기업이라도 꼬꾸라지게 되면 그건 피곤해지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는 순간 자꾸 망가져. 아시잖아요. 해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욕심 안 내고 그냥 밀어놔요. 그러면은 필요한 놈이 오게 돼 있어. 급한 놈이 몸을 파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편안하게 가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꼭 만드세요. 한 종목만 바라보고 가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주부님들도 자식 새끼만 바라보고 가지 마. 네. 나중에 애들 다 독립하고 나면 엄마랑 놀아줄 줄 알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들지 마. 그렇게 문 콩 닫고 들어가지. 그럼 내 인생 찾아야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세요. 나가서 네, 내일도 하고. 아시겠죠? 네.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요거는 아셔야 되겠다. 내일 아침 시장을 설명드리겠지만 내일 떠서 시작하면은 빠질 수 있다는 거 조심하세요. 내일 아침 시장 꼭 들으시고요. 여기까지만 갈게요. 고생들 많으셨어요. 시장 빠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의 끈을 꽉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제 방송을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가시죠. 고맙습니다.